안녕하세요. 자, 구독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유통물류 전문가 조철희 박사의 Q&A. 자, 5회 시리즈 진행 중입니다. 자, 글로벌 세상 이야기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제가 이제 코로나의 흐름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패턴에 많은 변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온드맨드 시대에 편의점의 환경 변화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5회 테마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 편의점의 풀필리멘트와 라스트 마일은 더 빨라지고 있다.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과 장소와 구매의 편리성을 기본으로 해서 집 앞에 있는 제가 이제 4회 시리즈에서 점검했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편의점 자체가 업계 간 경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GS25하고 CU, 세븐일레븐 간의 빅3의 경쟁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발굴해 갖고요. 상품을 구색해서 또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은 팔린 만큼 발주를 하면은 발주된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이제 보충해서 매장에 들어오면 재고 보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도시락 경쟁, 샌드위치 경쟁, 디저트 경쟁. 그래서 이제 상품 구색을 갖춰서 좀 더 인기 상품, 좋은 상품, 고객이 찾아주는 상품들을 좀 발굴해서 계속 만들어냈죠. 근데 이런 것이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편의점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강력한 코너가 있습니다. 푸드 코너입니다. 음식, 도시락, 김밥, 주먹밥, 디저트, 샌드위치. 이 푸드 코너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하고도 경쟁이거든요. 이런 이제 편의점의 경쟁이 누구하고 경쟁되냐? 후레쉬 배송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 또 가정간편식 HMR을 제공하는 기업, 또 대형마트에 집 앞에 갖다 주는 마트의 배송 또는 배달. 그러니까 이러한 배송 전쟁이 결국은 라스트 마일이 고객 앞에 갖다 주는 게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가 배송하려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퀵 라이더나 배송을 전문하는 업체하고 업무 제의를 하든가 계약 방식을 체결하죠. 대표적으로 요즘 퀵 라이더의 배민, 요기요, 메시코리아의 부릉, 바로고, 띵동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그 외에 이제 배송을 전문하는 기업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GS25에서 CU도 그렇고 지금 가까운 사람들 인력을 보충해서 이제 도보 배송까지 지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편의점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상온 플러스 저온, 냉장, 냉동 상품으로 구성되는데요. 보통 과거에는 상온 상품이 90%, 기타 저온, 냉동, 냉장이 한 10% 차지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앞으로 이제 콜드체인 시대가 되고 후레쉬 상품들이 늘어나고 또 데일리 상품이 계속 증가하고 먹거리 상품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상온의 비중은 한 80% 되고 많게는 냉동, 냉장, 저온 상품이 20%까지 계속 지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관리 상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온도 관리 상품이 늘어난다는 거는 물류센터의 관리, 보관, 위생 점검도 중요하고 이 상품에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배송 차량으로 대반이 상품을 실을 때 보면은 물류센터에 쉐이터라 그래갖고 냉기나 온도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차량에 냉동 냉장차에 잘 넣어야 되고 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냉기가 빠져나가면요 온도 관리 유지가 안 되면 상품이 중간중간 지금이야 괜찮지만은 한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상품이 상하든가 변질될 확률이 높죠. 그래 이렇게 풀필멘트 센터 전용 센터 말하자면 이제 물류센터에서 전재산 거래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전용 센터를 갖다가 아마존이 1999년에 명칭을 풀필멘트 센터라고 붙이면서 이게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입장에서도 지금 상품 라인업에 보통 매장 25평에 상품은 SKU가 2,500에서 3,000개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더 집어넣고 안 팔리는 상품 서서히 매장이라든가 물류센터에서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는 상품 중심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고 그 상품을 중심으로 압축하고 빠르게 피킹해서 출하를 해주면은 나머지는 이제 배송을 해서 점포에 갖다 주면 점포에서는 빨리 진열을 놓고 또 사전에 이제 요즘 주문이 오기 때문에 주문에 따라서 빨리 또 편의점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온 상품 같은 경우는 별도 차량의 배송 점포 간에 점포별 주문량을 채워주면 돼요. 온도 관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온 냉장 냉동 같은 경우는 냉동 탑차로 가기 때문에 상품 종류별로 온도대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나올 때 온도 관리하고 차량에 넣을 때 온도 관리하고 또 매장에 와서도 빨리 그 온도 관리 쇼케이스에 진열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방치된 상태로 가다 보면 위생이나 안전 이게 상당히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중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손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류센터 내 상품 종류와 기능을 고려해 갖고 적정 재고를 가져가고 최적화된 상품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물려 갖고 편의점의 기능이나 편의점의 매장 또는 유통 매장 또는 물류센터 현장도요. 앞으로 인력에 의존하던 걸 점차 인력을 좀 줄일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동화 센터나 매장의 자동화를 좀 많이 서서히 좀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허브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온 상품 포함해갖고 장기 보관용 적정 재고를 가지면서 해외 상품 포함해서 국내 상품의 이제 팔레트 단위로 자동 창고가 돼갖고 로케이션 관리하면서 이제 보관하고 전국의 주요 거점에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 허브 센터에서 발주 상품을 갖다가 이제 이동시켜서 보통 한 600개 점포를 커버할 수 있는 물류 거점에 센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한 2,000에서 2,500회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들이 오면은 거점별 배송 점포의 속도전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필멘트는 말하자면은 주문을 받아서 빨리 이행한다 해서 수주 이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문을 받아서 늦게 오면은 가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마찬가지로 주문 받으면은 가능하면 빨리빨리 배송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발주를 종합해서 배송 라우팅별로 상품과 배송 시간의 최적화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출하한 상품은 가능하면 이제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그렇지만은 상품이 나가서 오류로 출하해서 나가면 다시 이게 반품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 내에서 나간 물건은 오류가 없이 그냥 재반입하기 전에 반품률을 줄일 정도로 아주 각오를 하고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풀필멘트 센터는 수주 이행을 잘해서 출하가 돼서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송은 긴 거는 우리가 수송이라고 그랬고 짧은 거는 이제 배송이라고 그랬는데요. 라스트 마일은 배송의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배송의 격전 상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점포 간에 배송 상품이 도착하면요. 편의점의 유통 매장 내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진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일부 편의점 제가 웬만한 편의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쭉 야간에도 보면요. 뭐 그 안에 이제 점주는 밤에는 없으니까 이제 고용된 매니저라든가 그다음 책임자들이 하는데 보면은 오리콘 다담이라고 그러지 전문말로 용어로 이렇게 하니까요. 오리콘 다담에 몇 단 쌓여 갖고 쭉 진열되면요. 이거 쇼케이스나 매장에 진열하기도 바빠요. 왜냐하면 또 레지 카운터에서는 또 동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한 진열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편의점에 사전 앱을 주문해서 주문하는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따로 있고 사전 앱을 통해서 주문한 상품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물량은 계속 지금 폭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택 시대에 편의점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 주문량은 증가할 것이고 홈 주문의 빠른 배달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은 대형마트나 슈퍼가 고객이 와서 물건을 갖다 쇼핑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배송해 주는 거 하면 장바구니나 카트에 그냥 쭉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벨링 붙여가 주소지 붙여놓고 이 식으로 사전 결제한 앱에 대한 주문량이라든가 다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편의점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물량은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배송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 상품 종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말하자면은 주류, 술, 도시락, 과자, 디저트 이런 상품들은 사전 앱을 받아서 하면 좋긴 좋은데 하루에 우리나라는 도시락이 오는 게 2번, 2회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되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상온 상품 정도는 사전에 이제 앱 결제를 해서 프로모션 상품 뭐 2+1도 그렇고 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렴한 상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에는 강점이 뭐냐면요. 라스트 마일의 출발지가 여러분들 고객들이 주문한 거리와 가깝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반경 500m, 길게는 뭐 1m까지는 안 될 거예요. 보통 100m, 50m, 100m, 200m 반경에 있는 그곳에서 주문하러 오기 때문에 배송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상품을 구매하러 못 가는 경우 앱 결제를 해갖고 배송을 주문을 받고, 또 퇴근하고 나서 편의점을 둘러야 되는데 아예 그냥 집으로 직접 와갖고 집에서 이제 어떤 옷 갈아입고 하는 동안에 편의점에 주문이 약속된 시간에 배달이 오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관련된 상품들을 갖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편리하게 되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편의점 내에서는 판매 인력에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편의점의 인력도 자주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매니저나 책임자들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지만은 아르바이트나 시간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일단은 뭐 포스 시스템이라든가 결제 관련된 걸 다 가르쳐줘도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면 또 새로운 인력을 갖다가 계속 투입해 갖고 또 어떤 매장에 대한 걸 학습 경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판매 인력의 경험과 숙련된 흐름이 앞으로는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강이 된다면은 향후의 편의점은 매장 외에 앱으로 주문하기 이거 다양한 걸 갖다 하다 보면 편의점의 매출도 올라가고 편의점 주문 처리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의 편리성은 주문을 해서 사전 앱 또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화를, 마트 같은 경우는 전화를 주문하지만 편의점이 일일이 전화 응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전 앱 결제가 많고요. 상품의 분류, 패킹, 포장시켜 갖고 딱딱딱딱 편의점 내에 그걸 갖다 가져갈 수 있게끔 배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장의 출고 라인에 진열해 놓으면요, 이전에 대형마트에서 주문량이 오면은 고객별로 카트에 쭉 넣어놓은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편의점도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송해서 편의점의 일일 매출액도 올리고 고객의 언택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조철이 박사 불러봤습니다. 패스트 시대에 편의점이 라스트 마일의 가속은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편의점 매장은 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나 야간에 고객 점포에 장소 입지에 사람들이 입점하는 고객이 적으면요, 무인 매장으로 갈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는 레지 카운터 계산대가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 셀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라든가 자기가 포스를 스캔해 갖고 할 수 있는 걸 분류해 놨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가는 편의점 선진국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보면은 주야 동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간에 고객이 많이 안 오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24시간 영업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점차 시간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편의점 매장을 고객 동선이 적은 데는 좀 클로징 닫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은 25평 이내의 좁은 매장이 앞으로는 줄 서서 우르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카운트 계산대 편의점 줄 서는 게 아니라 언택 시대에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쇼핑할 수 있는 쾌적한 매장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편의점의 매장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적정 공간 두기가 너무 중요할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사실 25평이 안 되는 매장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의점 앞에 주차 공간이 돼 있는 매장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평균적으로 차를 한 3대, 4대를 갖다가 이제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변 같은 경우도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파킹 에리어가 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로드 주변 사이드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도시명의 매장은 그런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힘들다고 했던 3회전 배송이 앞으로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3회전 배송하려면은 물건을 만드는 편의점 본사의 푸드코너하고 계약했던 생산 공장, 또 물류센터에서 3회전을 대응할 수 있는 구축 체제의 시스템, 그 다음 편의점 매장에서 3회전에 대응해서 물건을 받으면은 상품 진열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응 능력,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3회전이 힘들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3회전 구성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좋죠. 빵이라든가 도시락, 디저트, 푸드코너의 먹거리 문화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신선한 물건을 우리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3회전 배송이 앞으로 조만간 우리 생활에 다가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점에 매장 공간을 갖다 융합 거점을 가져가면서 저는 물류센터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심 매장이 편의점이 될 것이고, 생활 공간의 라이프 사이클과 스타일의
변화에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가 앞으로 편의점이 핵심적으로 좀 변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스트 마일과 풀필멘트의 융합 원스톱 서비스는 소비자한테도 좋고 편의점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쓰는 생존 경쟁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편의점의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 빨라지는 흐름을 제가 한번 점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 시간 편의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쿡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